김건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수원여대 관련한 채용 관련해서 다 정해놓고 친 거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형식적인 절차였지. 그럼 누가 뭐 손해본 거냐? 원래 정해져 있던 대로 간 거지. 요식행위지. 뭐 공채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공채 아니고 이미 정해진 거였다라는 식으로 변명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공채였어. 굉장히 치열한 공채였습니다. 심지어 16명 이상이, 왜냐면 16번이니까. 김건희 뒤에 있는 건 몰라. 16번이었고, 나중에 복수 정도의 후보자를 따로 1차 선발해가지고, 거기서 김건희 다시 뽑았다는 거야. 2번 이상의 선발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 와중에 가짜 경력을 썼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뉴스 먼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2006년 수원여대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해 당시 겸임 교수 채용은 다수가 응모하는 사실상 공개 채용이었다는 내부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이는 김건희 씨 관련 수원여대 채용 논란이 일자 겸임 교수는 자료 보고 공채로 뽑는 게 아니다고 한 윤 후보의 발언과 A 교수가 김 씨를 추천 위촉했다는 국민의힘 설명을 뒤집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이 A 교수가 누굴까? 그러게요. 누굴까요? 결과적으로는 누군가가 손해를 본 거예요. 그렇죠. 한 명 떨어진 거지. 김건희 때문에. 제대로 취업해야 될 사람이 김건희 때문에 밀려난 거고요. 김건희가 그 당시에 교수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월급을 받고 연구비를 받고 그 안에서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그와 연관됐던 학교와 학생들과 학부모들한테 사기를 친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조사가 있어야 돼. 물론 어떻게 고소 고발이 들어갔고 사기죄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친고가 아니더라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라고 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 사기를 치고 피해자가 나온 게 맞고요. 둘째로 윤석열이 주장했던 사실상 정해진 거였다, 공채 아니었다라 이 말도 이게 사실 거짓말한 게 된 그렇죠. 거잖아요. 이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걸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 유포에 관련한 걸로. 그럼 이거면 이제 하긴 한두 건이냐만. 아니에요, 지금. 당선 무효는 당연한 걸로 가야 되는 중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한 거거든요. 아이고 마누라 일이라서 집사람 일이라서 잘 모른다, 결혼 전이라서 모른다, 이게 안 통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게 허위 사실이라는 거예요. 몇 번? 1번, 2번, 3번, 몇 번? 한두 개가 아니야. 1, 2, 3번 다. 이건 사지선다가 아니야. 다 정답이야.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 수원대에서 들어가가지고 이 수원대를 가기 위해서 이쪽에서부터 위조를 시작한 게 나중에 가서는 서울대 MBA 과정으로 6개월 만에 석사를 따내는 기적 같은 결과까지 연장이 되거든요. 그렇죠. 나 거기 등록금 좀 내줘요. 나 6개월 만에 서울대 학위 하나 따올게. 6개월 만에 따올 수 있으면 나도 가고 싶은데. 다 갑시다. 우리 그러면서 우리 다 지금 서울대 동문되는 거 아니야? 대충 그냥. 그렇지. 그래서 지금 우리 나는 다 서울대 석사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냐면 수원대에서부터 부풀린 경력이 2006년부터 시작해갖고 6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서울대 MBA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그때부터 생각을 하고 내가 차근차근. 궁극적으로 나중에 서울대 석사학위까지 받아낼 거야 라는 차원에서 꾸준하게 업그레이드를 해간 거 아닌가, 위조 경력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애초에 종착점은 서울대였어. 서울대 대학원이었던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아니 서울대 대학원이 무엇이간디? 최고 학력이잖아. 우리나라로 더 이상 따지면.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아니 그거 딴다고 무엇이간디? 뭐가 달라졌는데? 내 생각에는 그 윤석열이 서울대 나왔다고 얼마나 뻑이었으면 에이 더러워서 나도 하나 딴다 이런 마음 때문에 연고대를 갈 수도 있었거든. 근데 서울대를 타켓으로 한 게 아닌가. 눈꼴이 씌어서 아주.
가끔 그런 사람 있어요. 응. 서울대 나왔다고 말끝마다 얘기하는 사람들 가끔 있거든요. 부끄러워. 그런 사람 보면 부끄러워.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는데 부끄러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하여튼 콧물 얘기하는 게 제일 부끄러워. 서울대생들이 생각하는 가장 그 자랑할 만한 자랑스러운 동문 서울대 부부예요. 이분들이 이제 동부 부부지 이제 서울대 석사신데. 윤석열이 1위더라고. 근데 최근에 조사가. 그러니까. 아 부끄러운 동문 1위야? 아니 자랑스러운 동부. 자랑스러운 동문이라니까 아직도. 진짜요? 아니 가짜 뉴스죠. 아니 진짜. 진짜라니까. 근데 문제는 윤석열만 동문이 아니었던 거지. 부인도 석사 동문이었던 거야. 대학원을 나온. 이게 여러분이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MBA만 나온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정식 석사 학위 수료증이 나왔어요. 서울대에서. 국민대에서도 못 해주는 거를 서울대에서 김건희를 위해서 해줬다고. 그러니까 서울대 자체가 뿌려대는 석사 학위증 자체도 국민대나 동양대만큼 쓰레기가 돼버린 거야. 근데 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을 아무도 안 하냐고. 왜 이게 자랑스럽대? 윤석열이 왜 자랑스러운 동문 1위지? 나 지금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충격. 이게 어떤 급이냐면 서강대 자랑스러운 동문 1위 박근혜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러네요. 똑같네. 서강대생들은 굉장히 소름 끼쳐하거든요. 진짜 좀 그래. 이대 최고의 자랑스러운 동문 이활란 뭐 이런 것처럼. 김환란 김환란. 그렇죠. 예.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피해자가 있다는 점 하에서 검찰이 빨리 수사를 들어가고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밝혔잖아. 그 당시 지원자들 서류 다 있다고. 이게 이제 2006년도 서류거든요. 네. 이거를 왜 갖고 있었는지 난 참 놀라워요. 그러게. 동양대는 5년만 지나면 다 폐기해서 없앴거든. 근데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네. 그러니까 15년이 넘은 자료들을 이미 수원대는 갖고 있다라는 게 아마도 뒤끝이 두려워가지고 없애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빨리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최성해 총장이 또? 소각시켜버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빨리 압수수색 안 하면 이거 없어질지 모른다니까 이 서류. 이제 나중에 이거 없어지고 나면 그 당시에 떨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나서 난리를 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텐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액션 또는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 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조차 없다는 게 난 참 걱정스러워요. 윤석열 총장 있었으면 바로 압수수색인데. 지금 압수수색 할 때가 한두 군데입니까? 윤석열 총장 시절에 그러니까 생각하면. 자꾸 박범계 장관이나 김문수 총장은 뭐 하냐? 그러게요. 왜 윤석열만큼 일을 안 하냐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위에서는 드라이브를 거는데 기아가 변속이 안 돼가지고 중간에서 클러치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액션이 안 취해주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검찰의 행보는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 태업 상태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공수처 얘기도 있었고 고발 사주건도 있고 대장동도 있지만 아직까지 대장동 하나는 안 털고 있고요. 공수처 관련해서 이스라엘까지 보냈다는 폴랭킹 폴리시 언제 되는 거야 도대체? 한동훈 핸드폰 언제 풀리는 거야? 뭐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입을 딱 닫고 있고 되려 엉뚱하게 무슨 이재명 아들 관련된 거 자료가 뭐 추가로 더 있다는 등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등 청와대 무슨 감사원 문건에 관련해갖고 정권이 끝나도 조사하겠다는 등 이따위 개소리만 하면서 오히려 윤 총장 때보다 더한데? 라고 하는 이상한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충 이 정도 이제 지지율 격차도 좀 벌어지면서 이제 점점 더 승패가 갈라져가는
그 답정 이로 가고 있는 뭐 지금 상황이라고 치면 검찰이 강도 높은 어떤 수사를 통해 가지고 뭔가 희생양을 빨리 삼아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입지를 좀 얻어내지를 못하게 되면 진짜 오히려 그 가래로 막을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더 심각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좀 계산기를 좀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모든 죄를 윤석열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지. 우리는 정당했는데 이 지랄 같은 총장이 지네 식구들하고 십상시하고 같이 검찰 다 말아먹었네? 그러면서 윤석열과 십상시를 죄물로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 검찰이 살아남아요. 영화 더킹을 보면은 검사들이 막 재잖아요. 야, 어느 쪽으로 붙어야 돼, 어느 쪽으로 붙어야 돼. 막 점도 보러 가고. 예. 지금 굉장히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엄청 클 겁니다, 다들. 그때 영화에서도 김대중을 점쟁이가 찍어주는 바람에 걔들이 이회창 관련한 말하자면 아들 관련한 병역 서류 이런 것들을 넘겼다 뭐 이런 말도 있기는 있더라고. 네. 네. 자, 아무튼 어찌 됐거나 검찰은 이제 70일 안에 칼춤을 출 준비를 다 해야 된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요. 한 이제 대선 한 30일 앞두고 본격적인 칼춤을 한꺼번에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증거들 막 밀어넣으면서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몰래 자료를 축적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바람직한 방향의 내피셜을 한번 돌려보게 됩니다. 자, 윤석열 장모얘기가 추가로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어저께 그 정부성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남양주에서도 요양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추가 폭로를 했죠. 일단 뉴스 내용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후보 처가 회사로 알려진 ESIND가 경기도 양평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3년간 42억 원의 요양급여를 받았다며 불법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의 장모 최 씨가 경기도 파주에서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유사한 사례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뭐. 재판 받은 게 23억이잖아. 근데 이거는 42억이야. 또 다른 거야. 또 다른 거야. 근데 놀라운 건 둘 다 이사장이 아들이야, 장남이야. 근데 어떻게 이건 안 들켰지? 이거 왜 안 들키냐 이건? 주소지도 같고 사장도 똑같은데 파주 거만 걸리고 남양주 거는 안 왜 안 걸렸어요. 걸렸을까? 더 싼 걸로 들이밀었나? 그렇지. 싼 걸로 퉁친 거야 지금. 42억은 안 되겠고 좀 싼 거로. 그렇지. 만일에 추징을 당하더라도 좀 더 싸게. 23억으로 눈탱이를 치려고 했는데 추징금도 안 나오게끔 처리를 해버렸어요. 아이고 참. 자, 어찌됐거나 범죄는 말이죠. 늘 언제나 유사 범죄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돼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패턴이 똑같네요. 똑같아, 딸도 진짜.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범죄의 패턴이 똑같고 일단 개수는 아직까지 확인된 것만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화수분 같아요. 파도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ESIND라고 이 가족 회사가 연관돼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 회사가 주도해갖고 그 양평 쪽에 아파트 분양도 해먹었잖아요. 그 회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최은순하고 그렇죠. 그 가족들이 100% 갖고 있죠. 가족 100%예요. 대장동은 뭐 변호사도 끌어놓고 뭣도 끌어놓고 했는데 이건 가족들이 이 아들이 대표이사, 엄마가 이사, 뭐 딸이 감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가족 회사였는데 자 얘네들이 아파트도 헤쳐먹고 요양원도 헤쳐먹고 심지어 그거는 본사도 아니고 반개 계열사였어. 본사는 따로 있었어. 2배 큰 게. 나눠서 헤쳐먹고.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안 안 걸렸다는 걸렸어. 거예요, 이게. 이것도 보험심사원에서 고발을 안 했으면 아마 이 자체도 안 걸리고 지금까지도 안 드러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험을 우리 세금을 뜯어간 거잖아. 이 참. 이래놓고 무슨 공정이 어쩌고 윤석열은 참. 근데 이거는 절대 윤석열도 몰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결혼 후에 있었던 거고. 결혼 후에도 몰랐다고 할 수도 있겠죠. 결혼 후에도 몰랐다고 장모가 할 수... 사위한테는 이런 거 안 가르쳐. 그렇지. 아니 자기
자기 서류 조작한 거는 물어봤다 그랬는데 사위하고 같이 복지한 거 관련해 갖고 어떻게 할지 물어봤다 그랬는데 아니 같이 살지도 않는데 제가 어떻게 일일이 다 합니까? 그러는 당신네는 그 장모가 하는 일 다 알아요? 이렇게 나오겠죠. 너무 똑같네요. 아무튼 이게 이제 드러난 것도 희한한 일이라는 거야. 그러네. 검찰이 조사를 하면서 말하자면 이 온 요양병원 안 건드리려고 얼마나 조심해서 팠겠어. 이게 그 우리 모래 긁어가는 그 게임 하잖아. 그것처럼 아니, 팠는데 야 좀 작은 걸로. 작은 걸로 하자. 파면서 이게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장도 똑같은 놈이고 사무실 주소까지 똑같은데 같은 사무실을 뒤지면서 온 요양원 자료는 안 건드리는 거야. 이쪽에 파주 요양원 거만 조심조심 꺼내가지고 진짜 세심하게 일한다. 세심하게 뽑아서 기소를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징역 1년에 얼마더라 그때? 추징금 몇 천만 원인가? 하여튼 1억도 안 되는 추징금으로 해갖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끔 기소를 했잖아요. 네. 판사가 다 줘도 그거밖에 못 주게끔 기소 형량을 그것만 때렸다고. 굉장하다. 아유 굉장해. 꼼꼼해. 아유, 어마어마한 굉장해. 나라고 아유. 어마어마한 법인 거예요, 얘네들은. 네. 그래서 온 요양원까지 터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거 관련했던 수사했던 기소했던 검사들이 다시 한 번 더 도마에 올라온다는 거죠. 진짜. 네. 조사받아야 돼 이 사람들. 근데 이제 얼마까지 윤석열의 당선 가능성을 믿고 이 일을 밑에서 해줬던 따까리 검사들이 끝까지 의리를 지키려는지 두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많아서 이제 앞으로 대선 끝나고 나면 윤석열 관련해서 조사만 하는데도 너무 많아. 한 2, 3년 걸리게 생겼어요. 아니 난 이제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번호를 기억이 안 붙여가지고 지금 몇 번 사건 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이게 범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이게 그 윤석열과 관련한 비리건이 18건이라 그래갖고 누가 책도 썼어요, 좀 최근에. 더 나오는데 근데. 근데 점점 더- 나오고. 근데 이게 이제 새로 또 하나 또 19번째 나온 거잖아. 내자마자 나왔어. 개정판이 바로 나오게 생겼네요. 예. 증부판이 막 나와. 그러네요. 근데 일주일마다 새로 찍어야 될지도 몰라, 이제 그러네요. 앞으로. 굉장히 열받겠네요.